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그리고 아준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2026년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자, 복주머니 여러분 주목하세요. SH 국민임대주택은 1년에 딱 한 번, 작년에도 한 번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1차, 재작년에도 1차라고 뭔가 2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1차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한다. 이 공고 아주 귀한 공고다. 자, 그래서 어디에 나왔는지 보면 요렇게 가운데가 좀 비었네. 아무튼 좌우 균형 있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골라야겠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1순위, 대충 1순위 어쩌고 금지, 1순위 커트. 네,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1순위 컷이에요. 단 1순위에 대한 정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는 청약통장으로, 어디는 거주지로, 어디는 소득으로, 어디는 가구 원수로 1순위를 구분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말이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49형, 방 2개까지는 국민임대주택이 위치한 구와 연접한 구에 거주할 때 1순위예요. 뭔 말이냐? 예를 들어 강동구에 나온 집이다. 그러면 강동구민이 1순위고요. 강동구와 연접한 구, 광진구, 송파구까지 모두 1순위라는 얘기예요. 연접 붙어 있으면 다 1순위. 그럼 나는 어디로 접수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구를 누르세요. 종로구는 은평구, 성북구에서 이만큼 나왔다. 거주지로 순위를 보는 물량의 10%를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이 접수할 수 있어요. 중구는 2%, 성동구, 마포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가 대박인데 63%.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중랑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요. 그러니까 쉽게 59형, 방 3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순위를 정합니다. 24회 이상 1순위. 거주지로 1순위, 청약통장으로 1순위. 우리 모두 다 같이 1순위다. 그냥 무조건 1순위 맞습니다. 대충 1순위 어쩌고 금지. 뭔 소리야? 1순위 커트. 정답. 하고 싶은 말은 나도 1순위, 너도 1순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어떤 면적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당락을 결정해요. 자, 그럼 어디부터 볼까나. 먼저 송파구에 나온 오금지구 송파 레미니스 1, 2단지 보겠습니다. 뒤에가 안 보이네요. 로그인 할게요. 카카오 로그인. 일단 오금지구랑 송파 레미니스 1단지, 2단지랑 무슨 관계인지 설명드리면 송파 레미니스 1단지 몇 명, 송파 레미니스 2단지 몇 명 나눠서 뽑기 힘들잖아요. 붙어 있는데 가격도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지구라는 단위로 묶었다. 27번 오금지구로 접수해서 당첨되면 1단지가 될지 2단지가 될지 모른다. 쫄깃쫄깃하죠.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장지지구 2단지부터 11단지까지 어디로 배정될지 모른다. 은평 1지구 와 많다. 어디로 될지 모른다. 마곡지구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엄청나죠. 여긴 추억이 있으니까 특별히 지도로 볼게요. 여기가 마곡지구인데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는 공항선 때문에 늦게 나와서 따로 모집해요. 마곡지구가 아닙니다.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는 분양이라 아닙니다. 14단지, 15단지 마곡지구예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는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어디로 배정될지 몰라요. 제가 강서센터에 2년 있었더니 단지 위치를 외워버렸어요. 까먹지를 않네. 이번에 마곡지구는 주거약자용만 나와서 넘어갈 건데 너무 길게 했죠? 무튼 이게 지구다. 근데 왜 단지가 하나만 표시돼 있냐? 다 표시돼 있으면 선택지가 여러 개 같잖아요. 단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랜덤으로 배정되는 건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단지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오금지구의 위치는 여기인데 1단지, 2단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다. 선택은 오금지구로 하는 거예요. 단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호선과 5호선을 지나는 오금역에서 도보 17분, 5호선 방이역에서는 도보 18분. 거리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초록 푸릇푸릇 올림픽공원이 딱 어마어마하죠. 걸어서 갈 수 있고 가운데 보면 물도 흘러요. 성내천. 또 주변에 학교도 많으니까 안전하고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성동구치소 부지 송파 창의혁신지구 노려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로 슝 이사가면 되지 않을까? 그나저나 이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접수. 접수 기간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댓글로 접수 못했다고 우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영이네 접수 알림 서비스. 알림톡으로 접수 시작일을 알려드려요. 받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다만 선착순 1000분에게만 보내드려요. 이게 보내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하더라고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늘려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저기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아셨죠? 954자리 남았습니다. 송파 레미니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단지고요. 2단지는 뒤에 있어요. 큰 길로 나가면 오른쪽이 1단지, 왼쪽이 2단지 사이에 성내천이 흐릅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햇살 맛집, 뷰 맛집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내부 모습도 보면 39A, 39AS, 49A, 49AS, 59A, 59AS, 59B, 59BS 세 가지 크기 8가지 타입입니다. 뒤에 S가 붙은 건 주거약자형 타입이에요. 구조는 동일하고 현관이 조금 더 넓다거나 욕실이 미닫이 문이라거나 이런 편의시설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A를 보면 1.5룸 구조, 다용도실이 있고 욕조 있고 발코니 있고 거실은 이만큼 확장돼서 넓어졌고요. 생각보다 발코니가 엄청 크죠? 침실의 절반 정도인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자, 그래서 얼마냐? 단지마다 금액이 살짝 다른데 제일 비싼 곳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3,800에 25. 공공임대주택은 상호전환이란 제도를 통해서 보증금을 늘리고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 10만 원도 가능하고요. 보증금을 낮추면 1,500까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내고 살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개별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도 12만 원. 아니,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관리비보다 저렴합니다. 49A 타입도 볼게요. 여기는 방 2개, 욕실 1개, 투룸 구조입니다. 전반적으로 널찍해 보이죠? 여기 방도 거의 안방만 하고 거실도 이만큼이 확장됐고 현관 옆 다용도실도 좋네요. 그래서 얼마냐? 9,300에 13만원, 5,800에 32만원, 2,300에 39만원, 월 13만원, 32만원, 39만원. 내가 정하는 겁니다. 미쳐버렸다. 여기 송파구예요. 다음은 59A 보겠습니다. 여기는 방 3개, 욕실 2개, 발코니 1개. 이만큼이 확장이고 전형적인 3룸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크기도 1인 가구가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 가구 원수별 면적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없앴잖아요. 당첨은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얼마냐? 1억 1,000에 15, 7,100에 39, 2,800에 48. 아니, 송파구 3룸 아파트가 이 금액? 여기 햇살 맛집, 뷰 맛집인데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성내천으로 산책도 갈 수 있고 미쳐버렸다. 저렴해도 너무 저렴합니다. 굿! 이런 단지가 송파구에 총 5곳입니다. 여러분, 송파구로 오세요. 다음은 이번에 가장 많이 모집하는 강동구 보겠습니다. 강동구는 말이죠. 리버스트, 리버파크, 리엔파크, 리씨 삼형제에다가 고덕 원빛에 고덕 리엔파크까지 나왔는데 암기법은 리버 파크 그래서 중간은 리버파크, 리씨 삼형제, 리땡파크 그래서 리엔파크, 리버스트 강동센터에서 이렇게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착착착. 무튼 오늘은 고덕 강일 3지구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강동 리엔파크 9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 이 2개 단지를 묶어서 모집하고 9단지는 강일역에서 도보 6분 역세권, 14단지는 도보 16분 그러니까 여기랑 좀 더 가까운 9단지를 위주로 볼게요. 여기도 주변이 푸릇푸릇 공원들이 많아서 좋고 초등학교는 29년 3월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여기 중학교는 언제 지어지는 거지? 저희가 강동구에서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좀 압니다.
여기가 원래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 토지 임대부? 아니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SH는 신이타가 한 개도 없어요. 거짓말쟁이 SH. 강동센터의 위치는 여기 아주 가깝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뛰어갈 수 있다. 근데 공급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동센터랑 송파센터가 센터계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헬이래. 저는 잘 몰라요. 강서 강남에만 있어가지고 동기한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강동에 살다가 송파로 가니까 송파에서 만나요 하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야. 두 곳이 헬이다. 여러분, 민원은 본사로. 본사의 위치는 자, 그래서 강동 리에파크 9단지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독특하게 생겼죠. 복도식이고 돌아서면 공원. 오, 여기는 소방서입니다. 바로 오겠는데요. 오, 따릉이도 좋다. 내부 모습 볼게요. 29A, 29AS, 29B, 39, 39S, 49A, 49B. 세 가지 크기, 7가지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S는 주거약자형. 먼저 29A. 저희가 29형에서 첫째 아영이를 낳았습니다. 이 크기로 시작했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그래서 가끔 29형이 작다고 하면 그렇게 공감이 되진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셋이 살았는데 아영이가 이제 초딩이니까 7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29형은 일반 공급, 주거약자 합쳐서 총 26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가장 비싼 것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4,200에 8만원, 2,000에 20만원, 800에 22만원, 월 8만원? 보증금이 800? 800에 22? 미쳤다. 다음은 39형. 39형은 방이 2개, 발코니도 2개, 투룸 구조. 사실 신혼집이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여기를 홈카페처럼 꾸민 친구도 있었죠? 제 친구. 활용도가 아주 좋겠고요. 욕조도 참 좋습니다. 39형은 일반 공급, 주거약자 합쳐서 총 15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가장 비싼 곳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6,800에 10, 3,900에 27, 1,500에 32, 10만원. 미쳤다. 1,500에 32? 이것도 돌았지 뭐. 49형도 볼까요? 여기도 방 2개, 발코니 1개, 투룸 구조인데 확실히 39형보다 넓어졌습니다. 거실 보세요. 이만큼 확장도 됐습니다. 욕실에는 욕조 당연히 있고 여기에 가벽을 두면 방 3개처럼 쓸 수도 있다. 49형은 총 11호를 공급하고 임대 조건은 이 금액입니다. 8,900에 13만원, 5,400에 32만원, 2,100에 39만원. 아니 강동구 역세권 투룸 아파트가 13만원? 2,100에 39? 미쳐버렸다. 이게 다 국민임대주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이 30년이거든요. 30년이면 저랑 아영이가 딱 30살 차이 나니까 아영이가 애 낳고 그 애가 초딩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가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나와. 이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송파구, 강동구 봤죠? 이번에는 서초구 보겠습니다. 왜 서초구냐? 서초구에도 나왔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무려 3개의 선택지,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다. 다세대도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세대 주택보다는 타운하우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조감도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제 전경이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 너무 좋아요. 오, 지하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옹기종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거리에서 본 모습. 여기가 우면 2지구 다세대 주택이고 단지명은 네이처힐 가든인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주변이 요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다. 가든이 따로 없다. 이것도 국민임대다. 대박이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는 지하철 타기가 어렵습니다. 안 보이죠? 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넘어오면 있다. 여기가 서울이에요? 예, 서울이에요. 양재천 넘어가면 경기도 과천입니다. 여기까지 서울이었다. 요건 몰랐죠? 자, 그래서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는 제가 팜플렛을 못 찾아가지고 이걸로 넣어놨는데 이번에 46제곱미터가 나왔거든요? 왠지 이거 같아요. 이건 좀 작고 이건 커. 그래서 가운데 얘로 보겠습니다.
방 2개, 욕실 1개, 발코니 2개. 요만큼 확장도 됐네요. 좋고 욕조도 있고 무엇보다 발코니가 이렇게나 넓으니까 활용도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우면 2지구 다세대 주택 네이처 가든은 2명의 예비자를 모집하고 이 금액입니다. 1억 500에 15, 6,400에 38, 2,500에 46.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서초구 투룸이 15만원? 2,500에 46? 미쳐버렸다. 자, 우리는 지금 달랑 3곳 봤습니다. 엄청 조금 봤어요. 이번에 공가 409호, 예비 1564호, 총 1973명의 당첨자와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아직 강남이 이만큼, 강동도 아까 안 본 게 5곳이나 있고 강서, 구로, 노원, 마포 쭉쭉쭉 있으니까 아영이네 공고지도 보면서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행복한 고민 해보자고요. 참, 상호전환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간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100만원 단위로 60%까지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보증금을 늘릴 때 전환이율 6.7%라는 말은 내가 6.7%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이걸로 170만 원을 절약한 실제 후기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신청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 제한이 있고요.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일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 분리해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상계장암지구의 경우에는 서울 외에도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요. 세부 자격입니다. 먼저 소득은 70%,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343만원, 2인 가구 469만원, 3인 가구 571만원, 4인 가구 616만원, 총 자산은 3억 4,500만원,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 물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태아 포함 10%, 20% 가산이 있습니다. 소득도 10%, 20% 가산이 있는데 사실상 이 금액은 59제곱미터만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왜냐? 입주자 선정 방법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거주지로 순위를 매기고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통장으로 순위를 매긴다. 그러니까 29형, 39형, 49형은 거주지로 순위를 보는데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 50% 이하. 이거 뭐냐? 국민임대주택은요. 거주지 순위, 청약통장 순위 말고 순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는 아까 본 금액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50%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몇만 호 공급하는 거 아니고 조금 뽑는데 남는 주택이 있을까요? 없다. 그래서 사실상 29, 39, 49제곱미터는 선순위 소득 기준 1인 가구 266만원, 2인 가구 351만원, 3인 가구 408만원. 이게 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소득 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후순위까지 안 가니까.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9형은 소득 70%, 49형까지는 소득 50%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후순위는 없다고 생각하자. 냉정하게 거주지 순위 1순위, 청약통장 순위 1순위에서 끝납니다. 미성년 자녀 3명이 요즘은 흔하지 않으니까 다음은 배점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득으로 후순위다? 59제곱미터로 하세요. 후순위까지 안 갑니다. 거주지로 2순위다? 59제곱미터로 하세요. 2순위까지 안 갑니다. 청약통장이 2순위예요? 그럼 답이 없다 야. 청약통장 24회는 너무 쉽잖아요.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횟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2만원씩이라도 24회는 꼭 좀 채우자. 아니 60회는 채웁시다. 그래야 만점이거든요. 청약통장은 시간을 저축하는 통장. 마지막으로 배점 볼게요. 배점은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 연속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청약통장 횟수 등 총 10가지 항목입니다. 참 아까 봤던 게 아영이네 데이터 랩이라고 우리 훈장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역대 경쟁률, 역대 커트라인, 역대 모집 보수를 한눈에 내가 원하는 구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증금 추이, 면적별 경쟁률, 커트라인, 가장 많이 당첨된 점수, 연도별 경쟁률, 커트라인 비교, 5년 누적으로 봤을 때 성동구는 헬이었다.
피하자. 보여지죠? 2번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뽑습니다. 기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보는 국민임대주택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몇 점인지 꼭 확인해 봅시다. 역사는 반복돼요. 집 보는 눈 다 비슷합니다. 인기 단지는 매번 인기 단지예요. 이번에 잘 피해서 접수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공급 이야기였고 잠깐 주거약자형 주택을 알려드릴 텐데 저희 집이 주거약자형이잖아요. 이게 또 블루오션이거든요. 빠르게 요약할게요.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 미닫이문, 단차 제거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 자격이란 앞서 설명한 기본 자격에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7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배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6가지 항목 13점 만점. 저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경쟁률은 훨씬 낮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기 다 나와요. 유의사항입니다.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이전에 국민임대주택 공고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번에 또다시 예비자로 선정된다면 종전의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순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LHGH 포함입니다. 접수는 8월 31일부터 인터넷으로 그리고 방문 청약도 일부 가능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2월 15일, 입주는 계약이 3월 초니까 공가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예비는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3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국민임대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아영이네에서 하자. 아영이네 홈페이지 오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